나 나쁜 아이야.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치마자락을 꼭 쥐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음파호수에 안개가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차긴 했지만 공기가 참 맑았어요. 주전자에 보리차를 올려놓고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김이 오르는 걸 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할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 앞에 할인이가 서 있더군요. 6살짜리 제 손녀입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우리 할인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달달 떨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이가 제 품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래요. 그 말이 가슴을 내리꽂았어요. 순간 주전자 김이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빠요. 아빠가? 응. 나 때문에 엄마가 하늘나라 갔대요. 숨이 막히더군요. 말이 안 나왔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인이가 무슨 그런 말을 들었어. 그건 절대 아니야. 엄마는 아파서 가신 거야. 우리 할인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아이의 표정엔 믿음이 없었어요. 이미 그 말을 여러 번 들은 얼굴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엄마가 나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할인이를 제일 사랑했어. 하늘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실 거야. 아이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꼭 붙잡은 채로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리차가 다 끓어 넘칠 때쯤 저는 주전자를 불에서 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누가 뭐래도 이 손녀는 내가 지킬 거야.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자 할인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시장 갈까? 붕어빵 사 먹게. 진짜요? 그럼 따뜻한 붕어빵 먹고 새 신발도 한번 보자. 좋아요. 그렇게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할인이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덮어주더군요. 길을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말순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이자 엄마고 세상이 되어야 해. 이 아이를 누구도 다치게 놔두지 마. 그날 음파호수의 안개는 유난히 천천히 걷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안개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처럼요. 점심 무렵 월명시장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습니다. 튀김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사람들 사이로 섞여 나오는 목소리들이 마치 한 곡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렸죠. 할머니, 냄새 맛있어요. 그렇지? 붕어빵 냄새야. 할인이는 코끝을 실룩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근심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붕어빵 2봉지 살까? 슈크림 맛도 있어요? 오늘은 팥으로만 있네. 그래도 팥도 맛있지? 네. 각 구운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에 잔뜩 앙금을 넣은 채로 웃었어요. 뜨겁지 않아? 뜨거운데 맛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건너편 생선가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저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셨군요. 응, 할인이가 붕어빵 먹고 싶다 해서 잠깐 나온 길이야.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장 보러 나왔어요. 며느리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태호 씨였죠. 사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태호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할인이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딸기 우유 사왔는데 먹을래? 그 순간 할인이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싫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저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마치 겁먹은 새 같았습니다. 왜 싫어, 할인아? 아빠가 싫어하니까요. 서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태호 씨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할인이에게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모자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삼촌이 주는 거니까 한 입만 마셔도 되지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보면 화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화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혹시 할인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맡기고 가.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요. 걱정 마라. 우리 할인이는 할머니 집이 제일 편하지.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순간 떨리더군요. 그걸 본 태호 씨가 살짝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애잔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바람이 불며 말린 생선이 흔들렸습니다. 튀김집 앞에서 오징어 튀김 2개를 사며 저는 무심한 척 말을 건넸어요. 태호 씨, 요즘은 바쁘죠? 예, 일도 그렇고 매형 집에도 자주 들릅니다. 그렇군요. 할인이랑도 자주 보시고 네. 아이가 저를 보면 안심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매형이 집에 계실 때는 그 공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말에 저는 붕어빵 봉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금은 듣기만 하자. 내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럼 오늘은 할인이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서진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감사해요. 하고 속삭였어요. 시장을 나서는데 할인이가 제 옆구리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꿈 안 꿀 거예요.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옆에서 손 꼭 잡고 잘 거니까. 무서운 꿈은 절대 못 들어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너무도 다짐 같아서 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이제 괜찮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시장의 소란을 밀어내고 조금은 고요한 골목이 펼쳐졌습니다. 할인이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조심스레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붕어빵 사 먹을 수 있죠? 그럼 우리 할인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사줄게. 진짜요? 그럼 진짜지. 그날따라 붕어빵이 참 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자꾸만 쓰려왔어요. 이제 정말 확인을 해야겠구나. 바람이 등 뒤를 밀어주듯 불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이 멀어지자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내양 쪽으로 노을이 번지면서 붉은 빛이 유리창 너머로 방 안가득 들어왔지요.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노을빛에 섞여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참 예뻤어요.
그런데 그 예쁜 풍경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살짝 열리더니 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서진이의 남동생, 늘 깍듯하고 조심스러운 청년이었죠.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는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괜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태호 씨, 무슨 일로 보자고 했나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할인이가 요즘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아이가 집에 가면 얼굴이 굳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놀랍니다. 무슨 말을 걸어도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 말에 제 손이 저절로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달쯤 전부터요. 매형, 그러니까 할인이 아버지가 요즘 많이 예민하십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 해도 아이에게까지 그 화를 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엔 망설임과 걱정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누나 집에 들릅니다. 누나도 좀 지쳐 보이고요. 아이가 저를 보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제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꼭 나가라고 해요. 그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며 창문 밖 바다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태호 씨, 예, 어르신. 그럼 할인이가 그 시간에 혼자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 아이가 무서워서 제게 한번 말했어요. 아빠가 나 보면 화내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붕어빵 봉지를 꼭 쥐던 작은 손, 아빠가 화내요 하던 그 말,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태호 씨, 혹시 그 말을 누나한테는 했나요? 아니요. 누나가 요즘 너무 불안해해서요. 그 말을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가 밖으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바다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붉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태호 씨, 예, 제가 녹음기를 하나 살 겁니다. 녹음기요? 예. 작고 조용한 거요. 할인이 가방에 넣어두려 합니다. 이제는 증거를 남겨야겠어요.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진실이 무서워선 안 되죠.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줘요. 예. 제가 밖에서 시간을 기록하겠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언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두 적어둘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서진이한테도요. 지금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이는 어르신이 지켜주세요. 그 아이의 하루는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맹세처럼 들렸어요. 노을이 점점 사그라들고 바다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잔 속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제 안의 결심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잔을 비웠습니다. 문을 열자 바다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 바람 속엔 소금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노을빛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한 아이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라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가 눅눅하고 차가웠죠. 저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군산역 근처 전자상가 골목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카세트 수리, USB 변환, 소형 녹음기 전문. 세월의 발행 글씨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자 먼지 섞인 전기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뭘 찾으십니까? 중년의 가게 주인이 반쯤 졸린 눈으로 묻더군요. 작고 조용한 녹음기를 좀 보려 합니다. 녹음기요. 요즘엔 다들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아이 가방에 넣을 거라 작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주인은 서랍을 뒤적이더니 손바닥만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일 작습니다. USB처럼 생겼지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8시간 연속으로 녹음돼요. 소리 잘 들어갑니까? 마이크 성능이 좋아요. 선생님들, 강의 녹음용으로도 많이 써요. 저는 그것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가볍고 매끈했어요. 그런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가벼움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게 오늘 내 마음을 대신하겠구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현금을 내밀며 그렇게 말했죠. 사장이 장치를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옆 스위치를 누르시면 빨간 불이 켜집니다. 불이 꺼지면 바로 녹음이 시작돼요. 고맙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니 잠비가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리고 거리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묘하게 뜨겁더군요. 그래, 이게 오늘부터 내 무기다.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그렸어요. 어머, 엄마가 구름 위에서 웃고 있네. 응.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색으로 그렸어요.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웃었지만 그 웃음 밑엔 여전히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오늘은 유치원 끝나고 할머니한테 바로 와. 왜요? 그냥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김치전이요? 그래요. 김치전 부쳐줄게. 야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유치원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손수건, 색연필, 물티슈. 그 사이에 녹음기를 살짝 넣었죠. 그리고 숨을 고르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반짝였다가 곧 꺼졌습니다. 시작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오후 아들은 회식이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할인이 좀 봐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이와 할인이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회식이라네요. 할인이 여기서 자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서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방에 들어가 인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은 늦게 온대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김치전 부쳐서 먹자. 진짜요? 그럼 손 씻고 오세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부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기름 냄새가 돌고 김치전이 노릇노릇 익을 때마다 그 소리가 꼭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작은 손이 제 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끔은 이 세상에 붙잡아둘 수 있을까 겁이 날 만큼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가방을 꺼내 컴퓨터에 녹음기를 꽂았습니다. 8시간 21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노는 소리, 선생님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오후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할인이 왔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아, 또 하늘에 있는 엄마 얘기했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리는 작은 아이의 울음, 아빠. 미안해요. 그 목소리에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중간에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제발. 넌 빠져. 내 자식, 내가 가르치겠다는데 왜 그래?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우리 도윤이가, 내 아들이.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른의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바람 끝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녹음기를 꼭 쥔 채로 한참 동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할머니. 이제 진실을 꺼낼 때예요. 그날 밤은 참 이상했습니다. 바람도 잠잠했고 창밖 바다는 고요했는데 제 마음만은 소용돌이 치듯 불안했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 남겨진 그 소리들, 도윤이의 목소리, 그리고 할인이의 울음소리. 그게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죠.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들은 알기나 할까요? 그 어린 가슴에 그런 말이 어떻게 박힐 수 있는지 어른이 되어버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을 꺼도 이불을 덮어도 녹음기 불빛이 아직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가야 하나? 아니, 그럼 도윤이는 내 아들은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할인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다에 비치며 물결이 피처럼 출렁였어요.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팔을 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진이가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표정들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할인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 혼자 듣기엔 너무 힘든 이야기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론 겨울바람이 부는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하지만 어딘가 거슬리는 물결이 계속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님, 요즘 할인이 어때요?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자꾸 어른 눈치를 봐요. 그렇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아이 요즘 너무 불안해해요. 밤마다 깨서 울고 아침엔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 도윤이가 한 거지? 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걸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도윤 씨가 화를 내면 저도 무서워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몇 개 보였어요. 혹시 맞았어?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약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나 녹음했어. 네? 하린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직접 들었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하셨어요? 응. 내가 하린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어. 거기 다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USB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삼켰어요. 어머님, 서진아, 이제 우리 둘만으로는 안 돼. 이건 신고해야 해. 신고요?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이 식어가고 창밖의 바다가 회색으로 변할 때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더는 피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이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같이 할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붉은 노을이 물결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피처럼 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노을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결심의 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두렵지 않다. 진실을 꺼낼 때가 왔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죠. 엄마가 지켜보시지요? 우리 할인이 이제 살릴 겁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아도 도윤이의 목소리와 할인이의 울음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5시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해가 뜨기 전 바닷바람이 싸늘하게 밀려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오늘이다. 오늘 이 아이를 지키러 가는 거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한 모금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이 겁먹은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손에 작은 가방을 들었죠. 그 안엔 녹음기, 사진 몇 장, 그리고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하늘 위에 있는 엄마, 그 아래에 서 있는 할머니와 자신. 그 옆엔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그 그림 한 장이 그 어떤 서류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차가운 유리벽에 비치며 번쩍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게 입을 떼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경찰관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분이신가요? 아니요, 피해자는 제 손녀입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할머니,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는 조용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컵을 내밀며 말했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직접 들으셨습니까? 네. 아이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후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냐?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이팔에 멍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있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진 속의 할인이는 팔에 푸른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국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바로 아동보호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아이는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젊은 경찰관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건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조금 울음이 가라앉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빛이 경찰서 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번졌어요. 그 빛 속에서 할인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날 신고했대. 그게 사실이야? 그래, 미쳤어!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가 어딨어!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할인이한테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그건 훈육이었어! 훈육이 아니라 학대야, 도윤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엄마, 왜 나보다 그 애를 먼저 생각해? 그 애는 내 딸이야. 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닮은 아이야. 그 아이가 울부짖고 있었어. 엄마는 몰라. 내가 어떤 밤을 보내는지도 몰라. 지연이가 죽고 나서 나는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래서 그 죄를 아이에게 지운 거니? 그 애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지연이는 죽지 않았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도윤아. 지연이는 아파서 간 거야. 그 죄를 아이에게 넘긴 건 내가 아니라 내 고통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숨길 게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 누구도 다시 덮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할인이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는 이제 안 화내요?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할인이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지. 아이는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그 작은 얼굴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밤이 이제는 평온하길. 다시는 눈물로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멀리 음파호수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잔잔히 출렁였어요. 법정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멎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만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안쪽이 뜨겁게 울렁거렸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얼굴은 예전 제 아들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검사 쪽에서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녹음기, 사진,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쓴 진술서가 차례로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 음성이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어요. 다시 들어도 너무 아팠습니다. 할인이는 보호시설에서 상담 중이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서진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아직도 작은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그 상처를 얼마나 숨기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검사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증인 할인 양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친할머니입니다. 피고인의 모친이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들을 신고하셨습니까?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매일 자신을 탓하며 잠들었어요. 그 울음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진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인 듯 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울음과 후회와 혼란이 뒤섞인 색이었어요. 엄마,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는 안 했다. 그럼 왜 나를 버렸어? 널 버린 게 아니야. 할인이를 살리려 한 거야. 그리고 너도 다시 살리려고 한 거야. 그 순간 도윤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에 흐르는 그 울음소리가 참으로 오래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재활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합니다. 또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잔잔하고 길게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살짝 앉았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힘들 거야. 괜찮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할인이는 잘 이겨낼 거예요. 응, 그 아이는 강해. 아직 어리지만 그 아이는 사랑을 알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나가니 비가 천천히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사이로 빛이 한 줄기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할인이가 처음 웃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붕어빵 냄새 가득한 시장 골목에서 뜨겁지만 맛있어요 하며 웃던 그 얼굴.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아이의 울음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그날 법정 밖으로 나올 때 발밑에 물웅덩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지고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나였구나. 겁이 많고 울기도 잘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이제 됐지? 너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 그 순간 햇살이 유리창 위로 번지며 법정 벽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봄은 참 묘한 계절이에요. 겨울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닌데 꽃은 어김없이 피어나죠. 그해 봄, 우리 집 앞마당에도 하얀 목련이 처음으로 피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웃고 있어요. 할인이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새로 자른 앞머리가 이마에 닿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할인이처럼 웃고 있네요. 근데, 할머니, 꽃이 피면 좋은 일 생긴대요? 그럼 봄꽃이 피면 새 시작이 온다는 뜻이야. 새 시작이면 엄마도 기뻐하겠죠? 그럼 하늘에서도 분명 웃고 계실 거야. 할인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맑은 하늘 한가운데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아이는 그 구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견뎠지만 이 아이의 저 한마디가 그 모든 시간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왔습니다. 요즘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더니 지금은 할인이와 함께 꽃을 심고 책도 읽어줍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할인이 이름으로 된 보호결정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할인이는 정식으로 보호 아래에 들어갔어요. 학교도 옮길 수 있고 상담도 계속 받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조금씩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할인이는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인형도 봄옷 입었어요. 노란 치마예요. 그 모습이 마치 기적 같았어요. 한때는 매일 울던 아이가 이제는 봄 노래를 흥얼거리며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법정의 침묵, 그리고 할인이의 작은 손. 그 모든 게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대요.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아직은 쉽지 않대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후회하고 있다면 그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아들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사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선생님 될래요. 그래, 왜? 아이들 울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금세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라면 분명 좋은 선생님 될 거야.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할인이의 머리카락을 비쳤어요. 봄날의 공기 속에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가엔 아주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살았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저는 할인이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지연이가 하얀 옷을 입고 음파호수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웃었죠. 고마워요,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엔 새벽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새들이 울고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봄이네. 음파호수는 다시 예전의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할인이는 호숫가 난간 위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오리들이 줄 서서 가요. 그러네. 참 얌전하네. 맨 앞에 있는 오리가 선생님이래요. 그래. 그럼 우리 할인이도 언젠간 저 맨 앞에 설 수 있겠네. 그럼요. 나중엔 내가 오리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요. 꼭 그렇게 되세요. 아이는 잔잔한 호수 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한테 편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엄마가 제일 기다리고 있을걸?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쓸래요. 엄마가 봄이 예쁘다고 말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해졌습니다. 봄의 공기가 참 따뜻했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골목을 채웠습니다. 할인이는 팔을 벌리며 그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꽃비예요. 그래요. 우리한테 내리는 봄눈이에요. 그럼 엄마도 꽃비 맞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 위에서 같이 맞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할인이는 색연필을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분홍색 종이에 크레파스를 눌러가며 글씨를 하나하나 적었죠. 엄마, 나 잘 지내요.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김치전도 잘해요. 삼촌은 요즘 일 열심히 해요. 아빠는 병원 다닌대요. 나도 이제 안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이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하늘나라 엄마께. 할머니, 이거 내일 우체통에 넣을래요. 그래, 우리 아침에 같이 나가. 저는 그 종이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께 편지를 쓸 수 있는 아이. 그 말이 참 큰 기적처럼 들렸어요. 서진이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녀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그래요? 뭐라고 썼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서진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꿈속에 엄마 올까요? 그럼 엄마가 예쁜 꽃 들고 올 거야. 진짜요? 진짜예요. 그럼 나 엄마한테 편지 줘야지.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아이는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할인아. 이제는 괜찮아. 엄마도 우리도 다 괜찮아질 거야. 창밖에는 음파호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호수 위에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빛이 마치 편지를 전해주는 손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 아이는 참 잘 자라고 있어. 넌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이제 그 사랑이 나한테로 다시 이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단다. 눈을 감으니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많았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고 음파호수의 물결이 부드럽게 출렁였습니다. 하린이의 숨결이 고르고 평온했어요. 그 조용한 리듬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삶이 이 봄날처럼 밝고 따뜻하길. 그해 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음파호수엔 연두빛이 번지고 길가마다 꽃이 흐드러졌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저는 하린이 손을 잡고 호수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린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발끝으로 물수제비 흉내를 냈어요. 할머니, 봄은 왜 이렇게 길어요? 아마도 하린이가 기다려줘서 그럴 거야. 기다려줘서요? 그래. 봄이 하린이를 좋아하니까 조금 더 머물고 있는 거지. 그럼 내년에도 또 올까요? 그럼 봄은 매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아이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할머니, 응? 나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응. 할머니는 혼자 두면 안 돼요. 할머니는 잘 울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건 그렇네. 우리 하린이가 옆에 있으면 이젠 안 울어도 되겠어요. 봄날의 바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모든 게 처음처럼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오늘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게 이토록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린이와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퍼졌어요. 할머니, 우리 그때 먹던 붕어빵집 아직 있어요. 그럼요. 그 아저씨 아직 그대로 계시대요. 진짜요? 그럼 3개만 사요. 엄마, 것도. 그래요, 3개. 각 구운 붕어빵을 손에 쥐고 우린 시장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간지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 둘 다 보고 계시지. 엄마도 붕어빵 좋아했대요? 응, 엄마도 아주 좋아했어. 팥 듬뿍 든 거. 그럼 하나는 엄마 거예요. 하린이는 붕어빵 하나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드세요.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던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붕어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올라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구나. 이 아이는 살았다. 사랑을 아는 아이로 자라겠지. 밤이 내려앉을 즈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린이는 욕조에서 거품놀이를 하며 깔깔 웃었고 서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김치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마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하린이, 그리고 저. 예전 같으면 허전했을 자리였는데 이제는 웃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해요. 무슨 약속? 다음 봄에도 같이 산책하기. 그럼요. 약속하죠. 다음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우리 계속 같이 걷자. 핑크 약속이요. 아이는 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가락을 살짝 걸었습니다. 핑크 약속.
할인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밤이 깊어가자 서진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할인이는 제 무릎에 누워 졸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꿈에 나오면 엄마한테 꼭 말할게요. 뭐라고? 나 이제 안 울어요. 그래, 그 말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응, 엄마도 이제 웃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창밖엔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할인이 얼굴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괜찮아요. 달빛이 방 안을 채우고 봄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